자, 안녕하세요. 자, 온라인 수업 제7번째 7강 자아실현과 사회화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7번째 수업이네요. 우리 전 시간에는 여러 관점에서 바라본 교육받은 사람의 모습에 대해서 개인적 관점, 사회적 관점, 학교 교육의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보았습니다. 자, 이번에는 그 관점과 관련돼 가지고 자아실현과 사회화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인가, 교육의 목적이라고 볼 수 있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한 번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교과서 36쪽입니다. 자,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자아실현입니다. 자, 자아실현의 의미부터 한번 볼까요? 자, 자아실현. 교과서 거기에 보면 나와 있듯이 전통적으로 교육의 목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결국 교육의 목적 그 자체입니다. 교육의 목적 그 자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왜냐하면 이 교육을 통해서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기 위해서 이 교육이 이루어졌다라고 동양과 서양 또 옛날과 지금, 그러니까 고금 동서를 막론하고 계속해서 이 교육의 목적으로 봤었던 것이죠. 자, 그러면 자아 실현이 뭘까요? 두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하나의 가능성으로 잠재되어 있던 자아의 본질이 실현되는 것, 이것입니다. 결국 거기 두 번째 단락의 네 번째 줄에 나온 것처럼 목적적 존재인 인간이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그 목적에 맞게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 최대한으로 발휘하는 것. 이 그림에 나온 것처럼 드래곤볼의 손오공이 초사이언으로 변신을 하게 되죠. 이 손오공이 시간의 방에서 엄청난 수련을 갖게 되죠. 자신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키우기 위해서 엄청난 수련을 하게 됩니다. 그 수련이 바로 교육이 되는 것이고, 그 교육을 통해서 자신의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 발휘한 그 순간, 이것이 바로 이 초사이언이 되겠죠. 여러분들이 꼭 초사이언이 된다는 것은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잠재력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발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 자아실현이라는 것은 전통적으로 교육의 궁극적 목적으로 표현하는 가장 광범위한 말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진정한 자아실현은 거의 세 번째 단락에 나와 있죠. 한 인간이 자신이 되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개인의 독특한 특성들과 잠재력을 발달시켜가는 인간 해방의 과정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리고 자아실현을 이룬 사람은 거기 나오는 것처럼 밑에 네 줄에 나와 있죠. 자율적으로 자신의 삶을 결정하고 온전한 주체로 살아간다. 진정한 인간 해방이다. 사회적인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경험이나 학습에 도움을 받을 수 있다. 뭐 등등 이런 말이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결국 궁극적인 목적이기도 한 이 자아실현. 자아실현하기 위해서는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인가? 그게 바로 다음 두 번째 나와 있는 자아실현의 방법입니다. 자, 자아실현은 인간 욕구 중에서 가장 높은 곳에 있으며 인간 욕구의 궁극적인 종착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궁극적 종착점이고 가장 높은 곳에 있다라는 얘기는 바로 뭐냐면 이 매슬로우의 욕구 5단계 이론을 통해서 얘기가 되고 있습니다. 자, 욕구가 인간은 어릴 때부터 이렇게 위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처음에 여러분들이 아기 때는 생리적 욕구 말고는 없죠. 먹고 싶다, 으앙. 싸고 싶다, 으앙. 자고 싶다, 으앙. 졸려요, 으앙. 하면, 그러니까 으앙 하고 울면서 생리적 욕구를 하고, 그 다음에 엄마가 눈앞에서 사라졌어요, 어릴 때. 그러면은 위험하다고 생각이 돼요. 그러니까 안전의 욕구가 나타나게 되죠. 그리고 아빠가 계속해서 나를 봐주고 이쁘게 봐주기를 바라는 애정의 욕구가 나타나게 되죠. 요거는 지금도 아마 여러분들 중에서 간절히 바라는 학생들이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는 24, 20대, 30대, 40대가 돼도 부모님의 사랑 또는 주변 사람의 사랑, 이거를 바라는 애정의 욕구는 끊임없이 바라보게 되겠죠. 자, 그리고 이제 사회생활 하다 보면 이제 주변 사람으로
존경 또 인정받는 걸 말하게 되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제일 위에 있는 게 바로 자아 실현 욕구입니다. 이 매슬로우는 이 5가지의 욕구 5단계 이론을 통해 가지고 인간이 사회적으로 발달하는 이 과정을 또 설명하기도 했는데요. 이 5가지 욕구를 또 2개로 크게 분류를 했어요. 밑에 있는 4층까지는 결핍의 욕구로 봤고 제일 위에 있는 자아실현 욕구는 성장 욕구로 보았습니다. 자, 결핍 욕구는 부족하다는 얘기잖아요. 결핍이 부족하다는 얘기인데 이 결핍이 부족하면은 채우면 끝납니다. 하지만 성장은 채워도 끝나지가 않아요. 그래서 결핍 욕구 같은 경우는 욕구가 채워지면 더 이상 욕구로서 작용하지 않는 경우가 생깁니다. 하지만 성장 욕구는 채워지더라도 더 큰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충족되면 될수록 더욱더 증대하는 성향을 가졌다고 매슬로우가 이야기했습니다. 제 얘기가 아닙니다. 매슬로우라는 사람이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 그림 보면 나와 있죠. 생존 욕구. 아우, 화장실 가고 싶어. 아우, 그냥 큰 게 말인지 동동동 발을 뛰고 있습니다. 그 배설이 욕구라고 볼 수 있겠죠. 배설의 욕구. 그리고 안전함을 찾고, 그 다음에 애정을 찾고, 존경을 찾게 되는데, 자, 여기 2개 이제 현재 걸쳐져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비난을 받지 않고자 하는 욕구입니다. 비난을 받지 않고자 하는 욕구가 바로 이 부분이다라고 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사태를 한번 예로 들어보자면은, 자, 생존 욕구가, 요 안전의 욕구와 관련이 있겠죠? 코로나 관련해서 나 여기 안전하지? 그러니까 코로나가 확진된 그 동선을 피해서 다니는 거. 이게 안전의 욕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사랑받고 싶어, 존경받고 싶어는 내가 만약에 코로나에 걸릴 때 비난을 받으면 어떻게 하지? 만약에 비난을 받지 않으면 나는 주변 사람들한테 계속 사랑을 받을 것이고, 그리고 코로나와 관련해서 내가 굉장히 잘했다. 어떤 행동을 잘했다. 라면은 인정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근데 이 2가지와 관련돼 가지고 못했을 경우에 이 비난이 더 두려운 것이죠. 결국 비난받지 않고자 하는 것은 이 애정과 존경의 욕구 이 2가지를 동시에 충족하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 그러니까 비난받지 않고자 하는 욕구는 요게 또 들어간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매슬로우의 그 5단계 이론을 가지고 한번 이렇게 얘기를 해봤고요. 자, 그 밑에 37쪽 그 밑에를 한번 볼게요. 자, 교과서 부분을 그대로 캡처를 해왔어요. 자, 자아 실현의 길이라고 나와 있죠. 여기 자아 실현의 길. 자아 실현의 길은 자신이 바라는 이상적 가치를 발견하고 삶의 과정에서 그 가치를 올바른 방법으로 어떻게 실현해야 하는가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것. 요게 이제 자아 실현 방법인데 요와 관련해서 가장 먼저 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은 정확하게 뭔가 알아야 됩니다. 자신이 무엇인가를. 요건 바로 우리가 전 시간에도 배웠던 소크라테스 너 자신을 알라. 자신의 정체성을 가장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래서 바로 이 부분, 이상적으로 생각하는 가치를 확고하게 정립을 해야 된다. 자신의 신념, 뭐 이런 것뿐이 아니라 가치를 먼저 확고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미래를 생각할 때, 넌 커서 뭐 될래? 라고 얘기하면은, 뭐 직업을 얘기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죠. 근데 직업보다는 내가 어떤 가치를 이루기 위해서 살아간다라고 했을 때 거기에 대한 방법을 찾아보는 것이 바로 진로 설정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가치를 확고하게 정립하면은 바로 진로 설정도 굉장히 편하게 한번 해볼 수 있는, 유연하게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것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자아 실현을 이룬 사람들의 특징이 나옵니다. 현실 중심적이다, 창의적이다, 그 다음에 인간적, 사고 행동이 자발적이다. 그리고 압력에 굴하지 않는다. 민주적인 가치를 중시한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인다. 자, 요거는 바로 이제 인정이라는 것이거든요. 여러분들. 인정. 자, 이해하고 인정은 분명히 다릅니다. 이해하고 인정은 다 분명히 다릅니다.
사실 이번 코로나 사태를 보면서 여러분들이 그냥 단편적인 언론의 이야기를 보고 어떤 집단을 욕을 하는 경우가 있었을 거예요. 얘기할게요. 성소수자와 관련돼 가지고 여러분들이 많은 비난을 가할 겁니다. 저도 솔직히 이해는 못하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들이 이 사회에 있다라는 것은 인정할 수 있습니다. 이해는 못합니다. 나는 그렇게 못 삽니다. 하지만 그런 사람도 있을 수 있다. 바로 이 부분이죠. 있는 그대로 받아들일 수 있다. 인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민주적인 사회, 민주시민으로 살아간다라면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다라고 인정하는 태도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자아실현, 자신의 어떤 가치를 확고하게 세운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 자기하고 완전히 다른 분야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굳이 내 자신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에 인정합니다.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들, 그러니까 가치가 확고하게 정립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음으로써 나 자신을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약간 열등의식이 나타나게 되죠. 그러니까 인정한다라는 얘기는 나 자신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강한 자신감의 표현이기도 한 거죠. 저는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이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이해하려고 노력하지 마세요. 그냥 그럴 수 있어 하고 인정하는 걸로 나가셔요. 여러분들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님이 왜 이렇게 나한테 잔소리를 많이 할까? 부모님이니까 그럴 수 있다 하고 인정하세요. 부모님이 왜 그런지 이해하려고 하면은 싸움이 일어납니다. 문 꽝 닫고 들어가서 엄마는 도대체 나에 대해서 아는 게 하나도 없어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 이거는 이해를 바라는 거잖아요. 나 자신이 다르다는 걸 인정하면은 엄마도 여러분도 인정하고 여러분도 엄마를 인정하면은 뭔가 좀 달라질 수 있겠죠. 자, 어쨌든 간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 그런 게 이제 인생의 의미, 삶의 의미. 여기서 이제 자아실현과 연관해져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좀 주저주저는 말이 많았네요. 자, 다음 장 넘기겠습니다. 38쪽. 자, 사회화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화는 교과서에 있는 거 한번 그대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의 규범이나 행동 양식을 학습하고 내면화하여 자신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라고 나와 있네요. 그래서 언어도 배우고 행동도 배우고 그 다음에 규범 역할 체득하고 정체성을 형성해가는 과정. 이것을 사회화라고 보는 것이죠. 그래서 즉 다음에 나온 것처럼 인간이 자기가 속한 집단이나 사회의 행동 양식, 가치관, 지식, 규범, 태도 등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으로 문화 전수하고 비슷한 걸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사회화, 그러니까 그 속한 사회를 너무 강조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 나와 있어요?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무시하는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나와 있죠. 바로 예전에 왕정국가라든가 독재국가에서는 개인이 만들어야 될 가치나 규범이나 행동 습관을 법으로 아니면은 강제적인 명령, 강제적 집행으로 했었죠. 1970년대 개인의 머리 길이를 좋아하는. 그래서 경찰이 그 장발족들을 잡아가지고 가둬놓은 다음에 머리를 깎아버리는. 그 다음에 여성들의 치마 길이가 짧다고 그들을 따로 불러가지고 치마 길이를 재는 그러한 말도 안 되는 상황이 벌어졌던 개인의 자유를 압박하는, 구속하는 그러한 상황. 바로 전체주의 사회, 독재국가 이런 모습이 나타났었죠. 자, 그러면 사회화는 이렇게 됐고요. 이제 개인과 사회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그 밑에입니다. 자, 개인과 사회는 개인이 사회와 관련해서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자, 여기 보면 나와 있듯이 사회 실제론하고 사회 명목론으로 보통 사회론에서 바라보고 있는데요. 사회 실제론은 조직력, 여기 말한 것처럼 사회를 우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사회가 우선인 것이죠. 사회가 우선. 그래서 개인보다 사회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근데 문제가 있죠. 거기 나온 것처럼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개인의 독자적인 판단의 행동을 할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전체주의를 초래한다. 자, 개개인은 너무나 약하고 어리석다. 따라서 사회가 조절해야 된다. 라고 보는 것. 그래서 인간의
주체적이고 능동적으로 행동할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해주지 않는 그러한 모습이 사회 실제로 좀 나타나는 모습이기도 합니다. 반면에 사회 명목론은 개인의 우월성을 강조합니다. 사회보다는 개인의 자유의지를 굉장히 중시하고 그 각각의 개인이 사회하고 어떤 계약을 맺었다. 그래서 사회계약서라는 것이 나타나게 되겠죠. 근데 문제도 있습니다. 사회 명목론의 문제는 극단적 개인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 구조나 제도가 개인에게 미치는 영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제 코로나 상황을 이제 여기다 얘기를 하게 되는데, 같은 민주주의 국가인 한국과 일본과 미국을 비교해 볼 때, 이 민주주의의 성숙도의 차이에서 이 사회를 바라보는 시선의 차이가 많이 드러나죠. 한국 같은 경우,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면서도 공동체의 이익이 굉장히 훼손될 때, 크게 훼손될 때는 개인보다는 공동체를 생각하는 굉장히 유연한 조화를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는 반면에 일본 같은 경우는 조직이 우선입니다. 아직도. 그래서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로 보기보다는 아직까지도 귀족적 봉건주의 국가로 보는 그러한 사회의 시선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제적인 그 학계에서의 시선은 그런 시선도 있습니다. 물론 제 얘기는 아닙니다. 어떤 그 학자들 같은 경우는 일본은 민주주의 국가가 아니다. 아직도 봉건사회다 라고 보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본주의 사회로서는 최상위권이지만 민주주의 사회로 볼 때는 하위권에 들어간다 라고 보는 견해가 있죠. 그럼 미국은 어떨까요? 미국은 개인의 자유를 굉장히 중시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의 이익을 강조해서 개인의 자유를 침해할 때 거기에 엄청난 반발이 들어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 개인의 그 이익을 우선시하다 보니까 당연히 부딪힐 수밖에 없는 현상들이 나타났죠. 그래서 이걸 뭐 마스크를 써라, 뭐 하라라니까 나는 그게 나의 자유를 속박하는 행동을 싫다 하면서 시위를 벌이기도 하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이 한미일 세 나라의 상황을 볼 때 사회 실제론과 사회 명목론을 한번 접목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음 39쪽입니다. 39쪽. 자, 창의 토론에서 보면은 이 인도의 야생화가 나옵니다. 인도의 한 늑대굴에서 아말라와 카말라라는 두 자매를 이제 발견하게 됐는데 동생은 빨리 죽었지만 언니는 그래도 오래 살았습니다. 하지만은 그렇게 살았지만 9년 동안 더 살았는데도 불구하고 서 있는 정도, 그러니까 진입하는 정도하고 단어도 50가지 정도뿐이 학습을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언니 같은 경우는 7세에 발견이 되어가지고 9년을 더 살았으니까 16살, 17살쯤에 이제 죽은 게 되겠죠. 2살짜리 어린아이 아말라는 3살에 죽었지만 그런데 7살 때 7세까지의 그 상황에서 카말라가 사회화를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그 이후에 9년을 더 살았지만 다른 인간 아이가 배울 수 있는 거에 10,000분의 1, 100,000분의 1, 1억분의 1도 못 배웠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사회화쯤에 큰 차이를 보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국 여러분들이 내가 속한 사회는 나에게 어떤 영향을 주는가? 사회화의 기회가 없다면 사회화란 인간이 속한 집단이나 사회 행동 양식, 가치관, 지식, 규범, 태도 등을 내면화하고 자신의 독특한 개성과 자아를 형성하는 과정인데 이 아말라 카말라는 이런 기회를 얻지 못했다. 그렇다면 이 사회화의 그 기회를 주는 그런 그 기관들은 뭐가 있을까요? 거기 창의 토론 부분에 보면 나와 있듯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먼저 가족이 있겠죠. 가족이 가장 중요한 사회화의 최초의 기관입니다. 그 다음에 또래 집단입니다. 여러분들 친구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 다음에 학교입니다. 학교는 조직과 관련됩니다. 조직, 그 사회의 조직과. 그래서 사회화에서는 학교가 갖고 있는 그 역할이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오늘날 들어와서 현대 와서는 대중매체가 굉장히 큰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사회화 기관이 다양한데 이 아말라 카말라 같은 경우는 이 사회화의 기관을
하나도 접하지 못한 상태에서 7살까지 2살까지 살았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사회가 이루어지지 않고 이런 식으로 인간으로서 살아가는 모습을 갖지 못하는 사진 속에 나타나는 것처럼 사족보행을 하는, 직립보행보다는 이 사족보행을 하는 모습이 나타났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41쪽으로 가서 단원 개념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우선 첫 번째 볼까요? 자, 선비는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도덕적으로 올바르며 자기 수행에 힘쓰는 지식인을 지칭한다.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른쪽이에요? 아래입니까? 맞는 말이죠. 맞는 말이니까 아래로 갑니다. 다음, 교육받은 사람은 자신을 잘 이해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다양한 문제를 합리적으로 처리하는 이성적 능력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자, 교육받은 사람의 바로 그 특징이 될 수가 있겠죠. 맞는 말이죠. 오른쪽으로 갑니다. 요즘에는 주어진 환경에 안주하지 않고 더 나은 생각과 응용을 통해 개발을 일상화하는 창발적인 인간상을 추구하지 않는 추세이다. 추구하지 않는 추세이다. 응? 맞습니까? 응? 인간상을 추구하지 않는다. 아니죠? 그럼 일로 가야 되겠죠? 응? 아니죠. 그러니까 추구하지 않는 게 아니라 이걸 추구하는 인간 추세이다라고 봐야 되겠죠. 다음, 교육의 본질적인 목적은 사회 발전보다 개인의 발전을 초점을 둔다? 이것도 아니죠. 일로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이거 보다는이 아니라 교육의 목적은 사회와 개인의 조화로운 발전이죠. 누구 것을 더 우선하는 건 아니죠. 다음, 매슬로우는 자아실현의 욕구를 일단 욕구가 채워지고 나면 더 이상 욕구로서 작용하지 않는 결핍 욕구 아니죠. 자아실현 욕구는 성장 욕구라고 했죠. 따라서 오른쪽으로 가야 됩니다. 다음, 사회화란 개인이 자신이 속한 사회 행동, 양식, 가치관, 지식, 규범, 태도를 내면하여 자신을 형성해가는 과정이다. 맞는 말이니까 밑으로 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 과정을 거치게 되겠죠. 이렇게 요겁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일자는 두 개도 한번 볼까요? 진정한 자아 실현은 한 인간이 자신이 되는 과정이며 그 개인의 독특한 특성들과 잠재력을 발달시켜 하는 인간의 방의 과정이다. 이거 조금 아까 봤던 말이죠. 이건 맞는 말입니다. 그다음에 지덕체는 지육과 덕육과 체육을 아울러 이르는 말로 최근에 이르러 교육에서 강조되기 시작하였다. 맞아요? 틀려요? 아니죠. 틀렸죠. 어디가 틀렸나요? 최근이 아니죠.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아주 오래전부터 강조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중단원 마무리까지 다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자아실현을 할 수 있는, 자아실현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의 길로 가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전인교육의 원리와 방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중에서도 먼저 지식교육에 대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